자, 이런 상황에서 최선호 의원. 네. 지금 주호영, 이진숙 두 예비 후보들 일단 경선에서는 배제가 됐는데 네. 계속해서 뭐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주호영 의원이 오늘 오후에 뭐 장동혁 대표 만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가처분 있던데요. 결과는 목요일 정도 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 예. 건지 이걸 지금 아마 열심히 현장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구, 부산, 충북,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도 안 돼 있고 경기도는 후보도 못 구했습니다. 근데 뭐가 정리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나갔다는 거는 결국 지금 특히 이제 혼란스러운 대구 경선과 관련해서 주호영, 이진숙 포함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도부하고 합의하고 물러난 게 아닌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일단 장동혁 대표도 SNS에 뭐 그동안 고생했고 헌신에 감사하고 일단 좋은 덕담을 하면서도 교체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한테 혹시 공관위원장 새로 가시냐고 예. 여쭤봤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 누군지. 그러니까 예. 새로 들어오는 공관위원장이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대구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막상 교통정리하려고 들면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 6명 경선 후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쉽게 될까? 예. 의문은 계속 나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슨 입장문을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SNS인가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포함시켜서 경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숙 전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선에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경우 혹은 그동안 나왔던 예측은 받아들여지더라도 절차를 다시 진행해서 여전히 컷오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경선판은 다시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첫 토론회 과정에서는 추경호 의원에게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그 토론회 한 장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산업구조로 대구에 전환했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지금까지 대구시장의 이름값이 대구 경제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장 자리를 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이 이번에 대구시장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금 후보님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내랑 관련된 표결 방향이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우리 당을 괴멸시키고 그다음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거의 정치 공작이다. 많은 시민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추경호, 유영아, 최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히딩크가 대한민국의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까? 예, 추경호 의원에게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토론회 소식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조금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일괄 사퇴하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장 경선을 다시 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가 전격적인 사퇴가 국민의힘 특히 대구시장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것이 다시 하는 것인지 사실은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마지막 이제 고심 속에서도 가장 이제 살펴봤던 게 대구 시민들의 여론인데 그 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정현 공관위가 특히 이제 조호영, 이순식을 갖다 컷오프 시키면서 네. 나머지 6명 그 후보 경쟁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결심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아마 역할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뭐 당에서 상고처를 하고 또 뭐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또 로봇 산업 이런 걸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무모한 도전이 되고 또 무모한 헌신 희생까지는 김부겸 전 총리가 고민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나서면은 그래도 웬만큼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람도 결심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김부겸 전 총리의 결심을 상당히 이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현실화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준숙 그리고 조영희는 법정 투쟁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었고 이준숙 같은 경우는 지금 끊임없이 이제 하얀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것은 좋아. 6명 니네들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제 후보 단일화로 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예. 그때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계속 대구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나면은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6명 후보 지금 이 후보가 끝까지 본선까지 뛰지는 않을 것이야. 이런 걸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의 사태는 이제 이 대구시장 경선판을 새롭게 짤 수 있다. 그런 아마 기대 속에 오늘 저런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전격적인 사퇴 발표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냈고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은 우리 지방 선거 공관위 해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중앙당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당에서 요구한 또는 당에서 바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방금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이 이기 공관위가 출범을 하면 했을 때 기존의 포스트 결정들을 중복이 없고 어디로 간다고 보는 일단 공관위 결정은 저희들이 절차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그 내부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간다고 가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서 공관 위원장 직의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우 의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의 생각은 내가 대구시장 관련해서 2명을 공천에서 경선에서 배제시켰다. 이 결정은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새로운 공관위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냐.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토론이 시작이 된 상황에서 그렇죠. 그 2명을 다시 집어넣고 한다?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당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당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호영 의원도 만나고 오늘 그 만남 이후에 그 목요일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굉장히 모양이 사나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으로 뭔가 경선판 전체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 수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계속 진전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예, 장동혁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 3월 초에 급작스러운 사태에 네. 경기도 모 식당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네.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시 복귀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런 사태를 하는 건데 저는 대단히 참 역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정현 공간이가 핵심 공간이라 그랬지만은 원칙과 기준 측면에서도 그 핵심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의 기조나 당의 노선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핵심 공천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얻는 그런 어떤 기반을 깔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구시장에서 지금 여러 인숙적 후보를 저렇게 어떻게 놔둘 거냐. 그러면 뭐 6명 현역 의원들 중에서 누가 자리가 빠지면 그 자리에 다시 뭐 국회의원 또 선거를 들어서면은 또 이 사람이 중앙정치에 전면에 나서는 게 맞느냐부터, 또 조용히 의원의 저는 반발은 보수가 막판에 결집을 가져가는데 가장 큰 장애, 저의 요인이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의 이 원칙을 언제까지 장동혁 대표가 존중하고 뒷받침하냐. 그거는 한계에 왔다는 거 봐요. 그러니까 가처분 결과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 후보들하고 일정 부분 가닥을 잡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대구시장 공천 경선 방침부터 수정을 한다든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정현 위원장이 확인해 준 게 하나 있어요. 최선호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불출마 의사가 확고하고 그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도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여러 번 한 열흘도 전에 그때 방송에 나와서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 생각 없습니다. 이게 벌써 3번째 생각 없다고 말하는 예. 겁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SBS 현장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확인한 거,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에서 계속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아마 나올라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정도의 상황이 있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딸과 관련된 또 이런 논란이 수사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이게 아마 선거 출마하게 되면 예. 당연히 그게 또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총알바지 하듯이 나오는 거,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 스타일을 볼 때도 선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을 위해서 뭔가 내가 결기를 보이면서 내가 나서겠다, 의원직도 내가 버릴 수 있다, 당을 위해서라면, 가령 지난번에 경기지사로 나섰던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지난번에 나가서 김동연 지사와 아주 뭐 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은혜 의원도 뭐 의사가 없다고 하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경기지사 후보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양양자, 함진규 두 후보가 뭐 출마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그 두 분은 이제 뭐 그분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또 뭐 그분들의 정치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치는 현실이니까, 지금 김동연 현 지사나 또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그러니까 한조는 어느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도 지금 현재 양양자 그리고 함진규 뭐 전 정치인 이런 분들은 경쟁력에서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사실상 유승민 전 대표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보냈습니다. 또 뭐 유승민과 가까운 뭐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까지 저도 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하고 또 친하시잖아요. 또 뭐 최선호 논설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웬만해 가지고는 당시 몇 가지 이제 자기가 언뜻 제시를 한 게 있어요. 당을 조건 없이 통합시켜라. 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한동훈도 포함이고 인석개혁신당하고의 또 통합,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제도 뭐 인석개혁신당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났지만 그거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정도지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성도. 그런 만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자기가 십자가를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수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겠다, 저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3명의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될지 예측이 가능하세요? 지역구가 또 경기도시니까. 글쎄요. 지금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 세 분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세 분 다 정책 검증, 정책
대한 치열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세 분 다 뭐 다 훌륭한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자꾸 웃으십니까? 아, 누가 뭐 우세하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말씀하기가 좀 어렵다는 네, 얘기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아마 진행이니까. 후보로 예비 후보로 뛰었기 예. 때문에 누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건 점쳐지지만은 선거에 영향을 가기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1차 투표에서 네.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아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이 더 있다고? 바로 결선으로 가기는 쉽지가 예. 않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결선 가려면 가반 이상을 얻어야 예. 되는데 세 후보 다 나름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건 저의 예측이고요. 예. 네. 그리고 요 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얘기요? 예. 이정현 위원장 그만둔 거 네. 이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의 현 모습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장동혁 대표도 공천에 대한 원칙이 없었고 이정현 위원장도 원칙 없이 정파에 휘둘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예. 없고 이런 것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윤어게인과 절연을 못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점점 더 실망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보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 할 만한 뭐 인물.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솔직히 되는 지방 같으면은 예.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예. 나설 사람이 줄을 서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 중도 계획 성향을 가지고 특히 수도권 유권자 내지 아까 대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무당청.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아직까지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다 합리성을 추구하고 계획 중도적인 어떤 그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우경화되어 있는 이 정치적 스탠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당의 입장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뭐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정현 공관위원장 시즌2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는 쉽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담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소식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이후에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 잡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